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서울에 집이 부족하죠. 부족하죠? 서울에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대표적인 피해자. 네, 서울에 집이 없는 게 뭐 할 수 있는 게 땅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이 잘 돼야 맞습니다. 되는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게 쉬운 게 아니다. 목놓아 외치는 기자분이 계시죠.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그 삼각지. 용산의 삼각지 그 뭐야 용화대랑도 굉장히 가깝고 용리단길. 용리단길도 있고 되게 핫한 동네가 됐는데 네. 거기도 그렇게 좋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재개발이 잘 안 된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장순원 기자님이 현장에 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이 백 기자님 때문에 현장에 가는 게 유행이 됐어. 또 놓치시죠. 네, 장순원 저도 기자님 보내주십시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삼각지는 뭐 가까우니까 그죠? 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 잠깐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3년 전이죠. 이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다가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용산 지역에 여기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가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대통령실에 옮겨오면서 이런 재개발 지역에도 좀 어떤 약간의 그림자 규제가 작용하면서 재개발이 좀 늦춰질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제가 한 3년 전에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이 내용은 언더스탠딩 텍스트에 좀 정리를 해놨었는데, 네. 네, 아는 사람만 안다는 언더스탠딩 텍스트. 네, 그 언더스탠딩에서 한번 그때 전해드렸는데 네.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좀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대선이 이제 다음 달에 있고 어느 대통령이 되건 이제 대통령실을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게 규제 걱정은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이쪽에서도 조금 훈풍이 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 기대감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아무래도 옆에 이제 대통령 있으니까 뭐 높이 규제도 신경 쓰이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여기 이제 주변에 용산공원 주변에 정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업데이트도 해볼 겸 예. 그리고 여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볼 겸 준비를 했는데요. 예. 요 대통령실 주변의 정비구역이 크게 보면 두 곳이 있습니다. 한강로 일가 특별계획구역이라는 데가 있고 옆에 상강맨션 부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있는데 예. 요 상강맨션이 좀 언론에 많이 좀 회자가 됐어요. 여기가 이제 1970년대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거든요. 56살 형입니다. 56살이라고요? 네, 56년 됐죠. 예. 큰형이래요, 큰형. 네, 상가를 빼면 한 190세대 정도가 있는데 요 삼각 지역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요 길이 그 유명한 용리단 길입니다. 그리고 예. 동양으로 이제 용산공원을 볼 수 있으니까 뭐 금싸라기 땅인데 예. 여기가 이제 지은 지 56년이 지났으니까 뭐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요게 이제 그 그림 그 주변 전경이거든요. 저거 지나가면 아주 잘 보여요. 예. 요렇게 돼 있고 뭐 조금 옆으로 가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 뒤에서 찍은 건데 이 현대식 건물하고 완전 비교가 되죠. 약간 흉가처럼 돼 진짜 있어요. 낡았네요. 네. 요게 뭔지 아십니까? 도란스. 맞아요. 도란스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트랜스. 영어로는 트랜스. 네. 한국말로는 도란스. 고급지네요, 도란스. 이 아파트에 지금 전력이 110볼트로 공급이 된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 도란스를 설치해서 와. 그 연결하지 않으면 전력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와, 그런 진짜 아파트입니다. 옛날 아파트구나. 네. 아니 1950 몇 년 됐다면서요. 네. 76년? 70년. 70년? 1970년? 네. 1970년에는 220V 아니었나요? 그때는? 아마 그때는 100V였나? 그때는 110볼트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도 집에서 110볼트 저는 쓰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모릅니다. 110볼트 쓰다가 막 나중에 바뀐 걸로 알고 중간에 있어요. 바뀌긴 네, 바뀌었죠. 네. 와, 그래서 아직도 저렇다. 네, 그리고 이제 올 초에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이 상강맨션 천정에서 이게 떨어져 갖고 집안에 그러니까 뭐 오. 이렇게 박살이 났잖아요. 아이고야. 진짜 위험했겠다. 네, 이게 이제 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이 아파트가 얼마나 낡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주민들은 지금도 불안에 떤다고 해요. 이 용산구청에서 여기가 또 안전에 예민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태원 참사 이후에 예. 그래서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을 했는데 어. 여기가
그 30%가 즉시 수리가 필요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무너질 수도 있다. 무너질 수까지는 아닌데 이거 어느 정도 수리를 해야지 살 수 예. 있지. 지금 그냥 둔 환경으로는 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네. 그 주민들은 그 당장 재건축을 빨리 해야 된다. 구청에서도 아. 도와달라.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재건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예. 어. 저렇게 낡은 빨리빨리 재건축해야죠. 근데 왜 안 합니까? 보니까 뭐 입지도 좋고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여기가 미안해. 2010년부터 재개발 추진했어요. 15년, 오래됐네. 6년 됐죠. 예. 복잡한 문제들이 뭐 여러 개가 맞물려 있긴 한데 음. 가장 크게 보면 여기에 이제 한전 땅이 크게 있습니다. 한전 땅이 있어요? 예, 한전이 그 중심지에 뭐 요지에 땅이 많은데 여기도 이제 그런 땅 중에 하나인데 예. 요 땅을 이제 어떻게 개발할지를 두고 좀 이전 투구가 벌어진 건데 여기 아 저렇게 돼 있구나. 예, 여기가 이제 서울시에서 2010년도에 요렇게 삼각형을 하나의 특별 계획 구역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여기 땅을 보면 이제 삼각형이 좀 모양이 좀 뭐 보통은 아니죠. 땅 예. 모양도 이렇고 여기가 뭐 길도 없어요. 중간에 길도 없고 그래서 게다가 여기는 완전 노후 불량 건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땅을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기반 시설도 좀 넣고 환경도 개선하자 해서 이렇게 하나의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예. 근데 이 하나의 구역 한전 땅하고 저 낡은 맨션 50년 된 맨션들하고 네. 같이 같이 그냥 통째로 개발해라. 아파트 하나를 만들어라. 통째로 개발해라 이런 식으로 묶었습니다. 음. 이제 그 말인즉슨 여기 뭐 상가 부지, 상강맨션 아파트, 한전 부지 이 사람들이 다 뭉쳐서 이 재건축에 재개발에 합의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그 뜻 모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음. 이게 원래 계획은 이렇게 화면 잠깐 보여드리면 예. 여기가 한전 부지예요. 네. 요 파란 선이, 네, 녹색 네, 선이 네. 이 전체 이 구역의 한 40%를 차지하니까 꽤 예. 크죠. 예. 요 필지가 되게 이상하게 생겼네요. 필지가 좀 삐뚤빼뚤합니다. 예. 요거를 뭐 요렇게 한전 부지를 절반 정도로 나눠서 위쪽 부지는 요 상강맨션 쪽이랑 합쳐서 아파트로 재개발하고 예. 요 아래쪽 한전 부지는 음. 이제 한전이 여기다 원래 변전소를 짓고 싶어 했어요. 예. 지금 지하에. 변조소가 있는 게 아닌가요? 지금은 그냥 주차장이에요. 아 지금은 주차장이에요. 예, 주차장인데 여기를 개발하면서 이제 변전소를 지하에다 넣고 위로는 빌딩을 업무 시설을 올리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여기를 좀 나눠서 아래쪽은 한전이 변전소를 짓는 부지로 이제 활용하도록 했는데 계획을 어떻게 했냐면은 한전 부지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삐뚤빼뚤 하잖아요. 예. 모양이 이상하니까 땅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좀 모양이 반듯한 게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 개발할 때 한전 부지를 요 아래쪽하고 합쳐서 좀 반듯하게 이렇게 해라. 해라라고 음. 이제 일종의 이제 서울시에서 미션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전도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했겠죠. 아, 우리도 그쵸. 그거 좋아요. 네. 어. 근데 문제는 이미 그런 걸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 한전이 이제 사야 될 부지 몇 곳에 이미 알박기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전이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게 이제 땅을 만들려면 뭐 사거나 혹은 이제 그 사람들이랑 합쳐서 공동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미 이제 알박기가 들어와 있어서 이제 천문학적인 가격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렇게 저필지로 만들어가지고 개발하면 골치 아픈 게 차가 못 들어갑니다. 아. 진출입기를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 왼쪽이 큰 도로라서 네. 저쪽에 있는 상가들을 다 이렇게 사야만 이 뭐랄까 큰 도로는 이 뭐 상가도 있고 하니까 그냥 다 들어와 있었겠네. 그냥 맞습니다. 저걸 사야 이렇게 진출입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게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전 입장에서는 여기를 사야지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예. 사지도 못해. 그리고 공동 개발하는 거는 이제 한전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게 재개발은 이제 공동 개발을 하면 이제 그 면적이 아무리 크더라도 쪽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그렇습니다. 쪽수가 중요한데 네. 한전은 하나예요? 땅이 크지만 한 명이고 한 명이고 여기 필지는 좀 나눠져 있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한전 뜻대로 개발할 수도 없어요. 투표권에서 딸려. 그럼 저거 빼고 해야죠. 그래서- 알바끼 하면 어떻게 뭐 어쩔 수 그러니까 없지. 여기 밑에 땅은 이제 안 되고 그 위에 땅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일부 선수들이 그 우리 땅 사서 이렇게 땅 모양을 반듯하게 만들어라 뭐 이런 예.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한전에서 이제 질려버린 거죠. 그 밑에 그 전에 이제 그 밑에 아니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건물 모양이 살짝 이상하게 되는 데도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협상하다가 안 되면 에이 너 포기하고 그냥 질래. 그리고 꼬마 빌딩처럼 이상한 거 남아두고 나머지 고층 빌딩 올라 그런 건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음. 10여 년이 흐르고 이제 10여 년이 흐르니까 안 그래도 상강맨션 무너질라
있는데 더 이제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그냥 그러니까 민간에 맡겨서 니들끼리 합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라라고 예. 하니까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2024년에 용산구청에서 직권으로 개입해서 정비 계획을 좀 바꿉니다. 작년에. 네, 작년에 네.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전이 속도를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못 낸 게 땅 모양을 반듯하게 만들려고 밑에 땅을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조건. 네, 그 조건을 이제 없애준 거예요. 아, 없애준 거예요? 예, 이제 요렇게 이제 한전 땅이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모양이 안 예뻐도 그냥 할 수 있다. 모양이 안 예쁘더라도 그냥 여기 출입구 뭐 여기가 대로변에 다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라서 요렇게 변전소를 만들 수 있도록 저 그러니까 파란색 선인가요? 예, 여기 이제 군청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된 여기가 이제 한전의 변전소 부지거든요. 요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잘라주면 땅을 한전이 다른 사람들 땅 살 필요 없이 혼자 개발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요 위쪽에는 이제 그 삼각맨션 아파트랑 합쳐서 그 땅을 떼주면 이제 개발이 진행되도록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준 거예요. 예. 뭐 지금까지 그 재건축에 발목을 잡고 있던 부분들을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시나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비 계획을 바꿔준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그랬으면 네. 이게 진작에 이제 빨리 갔겠죠. 왜냐면 저 위에 있는 보니까 그 맨션 네, 거기 부지가 작네요. 네. 그럼 저 땅을 사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삼각 맨션이라는 게 이게 참 독특해요. 아파트가 이제 네. A, B, C 동 이렇게 있는데 네, 네, 네. A, B 동은 밑에 대지 지분을 깔고 있어요. 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사진 요걸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여기가 네. 이제 보이시나요? 여기가 A동. A동이고 아, A동. 네, 네, 네. 여기가 B동이고 네, 네, 네. 요게 이제 C동입니다. 아, 예. 아, 그러니까 이렇게 땅 모양은 이렇게 돼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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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여기 A동과 B동은 그 대지 지분이 있어요. 네. 근데 다 대지가 있죠. 여기 아파트 다 땅을 깔고 있는데 예. 요 C동은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대지 지분이 거의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 상가동은 네.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상가동의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아, 분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아 그렇죠. 어. 예전에 이게 1970년대 좀 사연이 깊은 데인데 1970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A동과 B동은 그냥 정상적으로 분양을 했고 네. C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만 이제 넘기고 땅은 다른 사람한테 팔은 거예요. 사기쳤네. 일종의 이제 분양 사기인 건데 이게 막 당시 건설사가 이제 부도가 나는 과정에서 뭐 그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 등기 제도가 좀 미비했을 시기잖아요. 그랬을 수 있죠. 아무리 그래도 야 그렇죠. 위에를 내가 분양받아 샀는데 상가를 땅이 땅이 없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건물만 있는 그걸 네. 그걸 왜 사요? 골 때리네. 당시에는 뭐 잘 몰랐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와. 사연이 깊은데 그래서 뭐 일부 주민들은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분을 좀 확보한 분들도 계시대요. 네. 근데 많지는 않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와. 건물만 갖고 있어서 여기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각맨션 같은 경우에는 땅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실제로는. 아, 와. 그러니까 여기 삼각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은 많이 사시는데 단독으로는 재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한전 땅이 없으면 여기는 정말 그렇죠. 네, 보니까 또 필지가 좁아요. 좁아요. 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삼각맨션 구역에 실제 삼각맨션 아파트의 땅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 한전 땅이 없으면 이 삼각맨션은 정말 개발하기 힘든 그 아주 좀 무조건 불리한 구조인 거죠. 한전 땅을 좀 껴서 네, 그렇죠. 되는. 네, 그런 구조인 거죠. 저거 하려면 저기 사는 사람이 땅 주인을 또 설득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럼 땅 주인도 좀 주고 이해관계가 사는 사람도 좀 주고. 이해관계가 너무 이제 와. 달라요. 다른 거죠. 너무 그러니까 달라. 예를 들어서 뭐 A동, B동은 건물도 있고 땅도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C동은 건물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을 할 때 그 어떤 종전자산 평가라고 해서 재산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C동은 땅이 없으니까 재산 가치가 거의 없는 거예요. 엉망이겠네. 거의 저 없죠. 낡은 그 저 상가가 뭐 얼마나 되겠어 위에만 땅값이지 다. 그러니까요. 상가가 가치가 없으니까 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국평 기준으로 분양가가 한 18억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재산 가치가 없으면 거의 뭐 18억을 통으로 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아. 그런 돈이 없으신 분들은 재건축에 반대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안 하겠지. 예. 그럴 수도 있고 예. 또 여기가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위쪽에는 이제 상가들이 많아요. 예. 여기가 이제 상가 부지들 요런 데가 예. 다 상가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가들은 지금 여기 용리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장사 잘 돼요. 장사 밑에 엄청 잘 됩니다. 1층은 장사 잘 되는구나. 장사 잘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재건축하게 되면 몇 년 동안 가게 비워야 되죠. 그 아. 임대료 못 받죠. 상가는 또 반대하는구나.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상가도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쪼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여기 이 좁은 구역 안에 추진위만 지금 3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관계가 갈리다 보니까 재건축이랑 재개발이라는 게 이제 이해관계 합치돼도 가기가 힘들잖아요. 예. 안 돼. 네, 지금 이제 3곳이나 이제 찢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재건축의 속도를 내기가 쉽지가 않고 안 되겠네. 잘. 여기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종교 시설이 있어요. 아, 종교 시설이 있어요? 종교 시설 있는 게 안 왜요? 보이는데? 그 이제 상가 안에 이제 종교 교회가 있는데 아, 상가 안에요? 네. 뭐 예전에 좀 문제가 됐던 그런 교회인데 구원파 교회가 있는데 유병원. 아, 네, 예. 그 교회가 이제 상가에 건물도 좀 있고 음. 그 땅도 그 밑에 땅도 한 400평 정도 갖고 계시다고. 땅을 해요. 있어요 거기는? 거기 이제 땅을 사둔 거죠. 아, 근데 이제 거기가 단독 재개발할 때 단독 건물을 우리는 이제 들어가야 원한다. 된다. 이렇게 교회를 하나 음. 별도로 짓겠다. 그렇습니다. 아. 별도로 진다. 근데 교회 땅을 별도로 빼는 게 말이 쉬운 게 아닌 게 이제 그 건물의 어떤 배치라든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원주민하고 이제 이해관계가 좀 갈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보통 종교 시설이 있을 때 막 갈등이 많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에 그랬죠. 천주교회랑 네, 싸우고 맞습니다. 또 뭐 장이동 같은 데서 사랑의 교회가 주민들하고 싸워서 소송전 벌이고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갈등이 많았는데 예. 여기도 뭐 그렇게 된다는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예. 사례가 많았다.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종교 시설 더군다나 여기가 땅이 전체 부지 한 10% 이상을 갖고 계시거든요. 400평이면 엄청 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이해관계가 좀 갈리면 좀 갈등을 빚을 소지도 있다. 하여튼 이런 리스크가 좀 깔려 있다. 근데 저는 한전이 조금 궁금한 게 네. 밑에 변전소가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뭐 네. 개발해서 변전소를 꼭 넣어야 되니까 요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는데 지금 변전소가 없다면서요. 네. 음. 그 말인즉슨 여기에는 무조건 변전소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저 땅을 안 팔고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 예, 여기가 이제 아까 한전 그 부지인데요. 여기다 이제 그 전력 시설이 들어갈 관 전력구라고 하는데 요건 그쵸, 이미 전력구. 예, 요건 이미 이제 설치를 해놓고 일 설치를 해놓고 이제 음. 설비를 넣고 싶어 한 땅이에요. 이게 변전소. 용산이 이제 이게 개발들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한전 생각에는 2030년 정도까지는 여기 전력 설비를 확충하려면 이곳에다가 변전소를 꼭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한전 입장에서 변전소를 짓고 싶은데 예. 당연히 이제 주민들은 반대하겠죠. 일종의 기피 시설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주민들하고 소송도 막 벌였었거든요. 왜 예. 우리 몰래 밑에 이 전력 시설을 설치했느냐. 해갖고 뭐 대법원까지 갔는데 한전이 이기긴 했어요. 근데 여튼 앞으로 이제 변전소를 실제로 지으려면 주민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전체 땅을 자기가 다 개발해서 하면은 뭐 수익을 더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어떤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자기네들이 변전소를 지을 수 있고 그 변전소를 지을 때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조건 정도만 이제 자기들이 확보를 하게 되면 이게 이 남는 땅은 이제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그쪽에다 넘기는 그런 구조를 짠 거죠. 그런 이제 것에 동의를 한 거죠. 근데 뭐 공짜로 주는 건 아닐 테고 사가는 걸 텐데. 물론 그렇죠. 이제 그 나중에 조합이 결성이 돼서 재건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전도 일종의 조합원으로 들어가고 이제 중간에 이제 청산을 하겠죠. 감정 가격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감정가대로 이제 주민들한테 파는 거겠죠.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저기 땅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비쌀 텐데.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땅이 비싸긴 할 텐데 여기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렇죠. 개발 뒤에 이제 개발이익이 훨씬 더 클 테니까 이 땅을 이제 확보하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하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 거기다 이제 어떤 가격을 쳐주기만 한다면 이제 그걸 땅을 사와서 개발하면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잖아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조합원 분양가가 뭐
17, 8억 정도 하는데 이 주변의 국평 시세는 뭐 2, 30억 훨씬 더 가거든요. 그렇죠. 예, 이 땅만 확보해서 하면 이제 주민들은 원래 자기네 땅은 너무 코딱지만 하니까 사업이 안 될, 이 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업 진행할 수 여기에다 있는 거죠. 아파트를 이제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옆에 아파트 바로 옆에 밑에 변전소가 들어가면 아파트 예 그렇죠 옆이죠. 그러면 음. 좀 이렇게 싫어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둘 중에 하나인 싫어하죠. 거죠. 싫은데 땅을 받을 거냐, 그렇죠. 안 받을 거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전이 이렇게 가는 것도 이제 변조소 우리가 변조소를 넣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일종의 예. 이제 합의를 해주는 그런 암묵적 협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이렇게 한전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땅을 주민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거죠. 아니 백 팀장 우리 이렇게 그동안 사례 보면 음. 막 길 건너편에 있는 변전소 땅에 넣는 것도 막 결사반대하고 아주 쌩 난리더라고요.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전 땅을 받지를 못하면 본인들은 정말 무너져야 돼요. 아예 예.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여기는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변전소가 들어가는 걸 오케이 해주고 그 아. 땅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하필 옆에 한전 땅이 있어. 그것도 근데 진짜 싫겠다. 그것도 그나마 어. 여기 이 저기 그 삼강맨션은 그거라도 있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지을 수 있는 재개발이라도 거지. 추진하는 건데 예. 서울시에 보면 되게 오래된 아파트들 많아요. 예. 그 서서문에 많죠. 보면 예, 네. 서서문에 보면 이 길쭉한 서서문 이상한 아파트. 거 있습니다. 예, 서소문 거기서 아파트 하나. 땅 필지가 땅 아니- 없고. 예, 뭐 약간 휘어져서 예. 아파트가 맞습니다. 지어졌는데 그게 맞습니다. 이제 하천 위에 지어졌거든요. 맞아요. 그 대지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충정로 아파트라고 보면 거기는 이제 대지 지분이 있는데 5층 그때 한 층을 증축해 갖고 그 한 개 층은 대지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대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어.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불가능하죠. 예, 그런 곳들이 몇 곳도 있는데 그나마 이 삼강맨션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은 있다. 예, 한전 땅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있는데 그 상가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또 혹은 내부의 그 뭐 A동, B동, C동하고 이런 거 이해관계들이 너무 엇갈려 있기 때문에 이 한정 땅 문제가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약간 해결의 기미가 있는데 그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다음 이해관계. 단계로 넘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무너지기 전에는 뭘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럼요. 이게 근데 지금 당장 재건축이 지금 시작돼도 한 10년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도 또 10년 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아직 조합도 설립이 안 된 단계거든요. 와. 근데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저분들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서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그게 말씀 주신 게 맞는 게 그 바로 옆 단지 옆 블록 있지 않습니까? 저 동네가 되게 희한해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여기 그 자주 가셨죠? 여기 대구탕 골목. 네. 원대구탕. 알죠. 예, 대구탕. 삼각지 대구탕 골목인데 여기 삼각지역 바로 앞에 있는 거. 예, 맞아요, 여기가 맞아요. 이제 한강로 일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여기도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인데 여기가 2012년에 조합이 결성됐어요. 예. 옆에보다는 훨씬 빠르죠. 근데 아직도 조합 결성됐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를 못했어요. 10몇 년 동안 공회전을 한 거죠. 여기도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예, 여기가 이제 여기가 뭐죠? 그 전쟁기념관인가? 전쟁기념관. 요 옆에 땅을 기부 체납하고 여기 땅은 이제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아, 저기는- 구역이 저렇게 떨어져 저기는 있구나. 그냥- 예, 주고. 일종의 결합 개발을 하는 겁니다. 예.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는 대가로 여기 용적률을 올려주는데 얼마를 올려줄까 요걸 놓고 이제 서울시가 옥신각신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뭐 한 꼭지고 또 여기 이제 장사 잘 되는 상가들이 많잖아요. 예. 너무 많죠. 되게 장사 엄청 잘 돼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생계형 임차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재개발은 또 그런 분들 내보내면 내보내야 되니까.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골치 아픈데. 예, 속도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인 게 서울에 너무 황금 입지, 땅도 너무 좋아, 최고인데 저기죠. 땅도 너무 좋아. 재건축만 되면 너무 좋은데 예. 이런 이해관계들의 엇갈림 때문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예. 그것도 그럼 용산 전체는 뭐 엄청난 그 그렇죠. 특히 저 동네. 저를 갖고 있는데 음.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속도를 못 내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동네 중에 하나고 그런 의미에서 뭐 어떻게 보면 서울 전역에 이런 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재개발 재건축 뭐 규제를 좀 풀어줘서 속도를 내야지 공급이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도 이렇게 잘 그냥 규제를 하지 않아도 사실 굴러가기 쉽지 않은데 뭐 규제를 하게 되면 이 재개발 재건축 너무 더뎌지고 결국 서울의 공급이 더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역시 쉽지 않네. 근데 이해관계가 무너지기 전. 아니 근데 저 삼각 맨션은 예. 저도
직전에 50년 된 아파트 살았는데 저 정도는 아닌데. 저 좀 갔습니까? 유독 진짜. 좀 아니에요. 부실공사 아닙니까? 부실공사. 근데 저 정도는 안돼 아니고. 뭐 50년이랑... 여기 상태도 이렇지만 여기 여의도의 여기 시범도 장난 아닙니다. 아니, 본인이 사셨던 한강 맨션에 네. 그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라서 거기도 그렇습니다. 50년의 아파트거든요. 그 아파트는 처음부터 잘 지었죠. 그건 주택공사가 지은 거잖아요. 옛날에 공기업이 지으면 잘 지은 겁니까? 그렇다라기보다는 알겠습니다. 근데 뭐 거기 관리하는 것도 좀 달랐을 테고. 네.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컸을 그리고 테죠. 여기는 좀 보니까 관리가 제일 안 된 아파트이긴 해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여튼 지금 안전상으로 되게 위험한 거죠. 어떻게 위험하죠. 보면. 예. 빨리 좀 돼야 될 텐데.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구청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필요해 예를 보이긴 들면 해요. 서울시 같은 데서 좀 더 용적률을 좀 두거나 네. 인센티브를 좀 더 주면 네. 그래도 와 개발 이익이 좀 높아지니까 그럼 그럼 이해관계가 조금 더 절충되긴 좋아질 수는 있을까요? 사업성이 좋아진다면야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또 그러면 또 한편에서 외쪽에다가 특혜를 주느냐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참 쉽진 않은 문제일 거예요. 그렇긴 한데 저 너무 낡아서 뭔가 하기는 해. 안 그러면 그 진짜 약간 그냥 두면 슬럼가처럼 그냥 되고 두면 있어요. 뭐 예, 그렇게 사고 될- 날 것 같아요. 사고 날 것 같아 갖고. 네. 예. 그래서 뭔가 빨리 해결책이 있긴 있어. 너무 오래됐으니까. 네. 서울에 저런 아파트들 아직도 좀 여럿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네, 있어요, 많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와 아직도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데들. 근데 그런 것들일수록 방법이 이제 없어서. 방법도 없고 이해도 복잡하고 막 이래서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안전 문제랑 직결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네.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채팅창에서는 2% 없으니까 장수원 기자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하네요. 대세. 사실이죠. 다음엔 저 빼고 2% 단독으로 장수원 기자 되네. 네, 장수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